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국어 도담국어 심원장입니다. 오늘은 재원 학생들의 내신 대비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작품은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 라는 작품입니다. 자,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맞춰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라는 작품이네요. 자, 송순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송순이라는 사람 면왕정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면왕정가, 우리가 반드시 수능 대비를 위해서, 수능 대박을 위해서 한 번쯤은 공부를 해야 될 작품이 송순의 면왕정가인데, 이 사람은 호가 면왕정이란 호를 가지고 있네요. 말년에 고향인 전남 담양, 담양 그러면 죽제품, 대나무 제품이 유명한 곳이라는 거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강호가도시가를 여러 편 지었더라. 자, 오늘 강호가도라는 개념도 조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0년을 경영하여 라는 작품의 구성을 보면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을 가지고 있네요. 우리 정업사라는 현재 전해지는 유일의 백제가요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게 3단 구성인데, 이런 정업사가 한국 문학의 원형을 이루는 구성 방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이후로 한국 문학을 가장 대표하는 문학 갈래인 시조가 3단 구성으로 굳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초려삼간, 초가 삼간을 짓겠답니다. 나 한 칸, 달 한 칸, 맑은 바람 한 칸이 각각 한 칸씩 맞겠답니다. 강산을 둘러두고 보겠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어떤 말들이 있어? 자, 문학작품의 시상전개 방식에 보면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이 고전문학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요. 이 작품은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의 이동이 드러나고 있더라. 자, 본문을 볼까요? 10년을 경영하여 그랬는데, 여러분들 문학작품에서 숫자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10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0년이란 말이 아니고요. 오랜 세월을 경영하여, 여기서 경영하다라는 것도 그냥 생활하다 그런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려삼간을 지어내니 그런데 초려삼간, 초가 삼간이란 얘기야. 초가 삼간. 그렇다면 초가 삼간을 지어내니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가난하다, 궁핍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데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안분지족의 삶을 추구하겠다,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가 삼간 지었는데 내가 한 칸, 달도 한 칸, 그리고 맑은 바람 한 칸 맡겨두고, 우리 초가삼간이란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세 칸 집이거든. 이렇게 세 칸 집. 그런데 한 칸은 누가 써? 내가. 한 칸은 누가 써? 달이. 한 칸은 누가 써? 맑은 바람 꽉 차버리네요. 그래서 더 이상 공간이 없고, 여기 맞춰두고 라는 말은 그냥 맡겨두고 그런 얘기입니다. 강산. 자, 여기서 강산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또 하나 확인해 두셔야 될 것이지, 고전에서 가장 흔해 빠진 표현 방식은 서리법 아니면 대꾸법 아니면 대유법,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에 해당하는 것? 대유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게 대유법이라고 한다면 자연이라는 의미로서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강산은 드릴 곳이 없으니, 왜 드릴 곳이 없어?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세 칸 집을 다 이미 차지하고 있거든요. 강산은 드릴 곳이 없으니 둘러두고 보겠다. 자, 여기 지금 리라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서술어 리라는 항상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연 친화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네, 그 정도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작품은 다른 작품에 비해서 조금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어쨌거나 양반 사대부의 자연 친화적 가치관이 드러나 있는 것. 그러니까 내신 문제를 풀면서 다른 작품들이 이 작품과 유사성을 다루는 선지들이 만들어져 있을 때 자연 친화를 그냥 답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연과 함께하는 뭐? 무라일체. 무라일체. 자, 이 작품에서 무라일체라는 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는데,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다. 무라일체. 비슷한 말에 주객일체, 물심일려. 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주객일체, 물심일려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안분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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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하지만 만족한다라는 안분지족의 생활태도. 그래서 산수의 아름다움에 몰입된 호방한, 호방한. 그러니까 세속적 욕망에 얽매이지 않겠다. 마음이 얼마나 넓고 호탕하냐, 호방한 그런 정신세계. 예, 이런 부분들 그냥 내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갈래는 평시조인데 여러분들 평시조 반대말이 뭐더라? 사설시조. 형식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평시조가 되겠고요. 평시조. 형식이 파격이 일어나면 사설시조. 이 작품은 평시조입니다. 그 다음에 정형시라 그랬는데 정형시 반대말이 자유시인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고전문학은 형식이 아무리 파괴가 되어도 정형시, 현대문학은 형식이 대부분 그냥 자유시, 그냥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격을 보면 풍류적이다 그랬는데, 풍류적,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차 이런 것들이 풍류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두드러진 것은 전원적 성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원적 성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다음에 주제는 단순합니다. 자연귀, 자연친화, 안빈낙도.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안빈낙도의 삶. 자, 그 다음에 시선의 이동이 나타난다. 시선의 이동이 나타난다 라는 부분 놓치면 안 되겠죠.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의 이동. 그 다음에 의인법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어째서 의인법이 드러나느냐 하면, 세 칸 집을 지었는데 달도 주인처럼 한 칸을 딱 차지하고 맑은 바람도 주인처럼 한 칸을 딱 차지하고, 예, 이런 부분들이 의인법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비유는 여러분들 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작품에서는 안분지족, 안빈낙도, 강호, 함정, 응풍농월이란 사자성어가 시험에서 연관되어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냥 안분지족은 가난하지만 만족한다. 분수를 지키며 만족한다. 그런데 내신 국어를 할 때 학교생들이 안분지족과 안빈낙도를 비슷한 뜻으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원래는 안분지족은 그냥 가난하지만 만족한다. 안빈낙도는 안분지족의 태도를 가지면서 도를 추구한다라는 것까지 플러스가 될 때 안빈낙도. 그 다음에 강호, 한정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낸다. 음풍농월이라는 것은 자연을 노래한다, 즐겁게 논다, 그런 뜻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 한 칸, 달 한 칸, 맑은 바람 한 칸 맡겨두고. 그래서 달과 청풍과 같은 자연이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그려진다.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의인법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인간과 자연을 나누는 경계를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 이런 걸 뭐라 그래? 무라일체, 주객일체, 물심일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라일체의 경지가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이 작품은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는데 중장에서는 그 초려상간 안에 있는 달과 정풍, 그 다음에 종장에서는 자연 전체, 그래서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수업을 한 것이 그 창비국어 교과서에 들어있는 내신 파트 부분이고, 정읍사와 10년을 경영하여라는 송순의 작품을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 작품을 조금 공통점을 이해를 해봅시다. 정읍사든 10년을 경영하여든 하는 작품 둘 다 달이라는 소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송순의 작품에서는 물화일체의 대상, 그래서 속세와 대비되는 이상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읍사라는 것은 정읍사에서 다른 기원의 대상, 초월적 존재의 상징이더라.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 하는 작품이 그 창비교과서 뒷부분에 살짝 붙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여러분들 자 일컬어서 무슨 구조? A, BA 구조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적 대상이 창을 내고 싶다. 시적 대상이 되겠고요.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여러분들 가슴에 창을 낼 수 있어 없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발한 발상, 독창성이 드러난다, 참신성이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고무장지, 새살장지, 덜장지, 열장지 그랬는데요. 자, 옛날 촌집의 문들을 장지문이라 그래. 그런데 그 장지문들 종류가 나와 있고요. 암돌적이, 수돌적이. 돌적이라는 것은 그냥 문과 벽을 이어주는 부분이 돌적입니다. 그 다음에 배목글새, 크라큰 장돌이. 장돌이라는 것은 망치보다 조금 큰 거고요. 뚝딱 박아, 뚝딱. 여러분들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이 현장감, 사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 해학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 이 부분 해학성과도 관계가 됩니다. 뚝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이따감 그런데 그냥 이는 이따금이란 얘기고요. 많이 답답할 적면, 여러분들 고전에서 하라는 말이 많다라는 뜻, 이 정도는 우리 알고 있잖아. 그래서 많이 답답할 때면 여닫아 볼까 하노라, 열고 닫아 볼까 하노라. 그래서 뭔가 가슴이 답답해서 이 답답한 가슴을 해소할 수 있는 창을 하나 만들어서 열고 닫으면 어떻겠느냐. 참신성, 독창성, 기발한 발상이 엿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평시조를 대표해서 10년을 경영하여 라는 작품이 나와 있고, 사설시조를 대표해서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라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 두 작품 다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그리고 한 장이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는 시조 형식입니다. 공통점은 소망과 지향이 담겨 있는데, 소망과 지향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되겠고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반 사대부가 지은 작품이라고 한다면 사설시조는 대부분 작자미상이야. 그 다음에 형식적인 측면에서 평시조는 엄격한 형식이 지켜지고 있다면, 사설시조는 중장이 길어진 형식의 파격이 일어나고 있는 작품이더라. 그 다음에 내용상 특징을 봐보면 10년을 경영하여 라는 작품은 양반 사대부의 작품들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경향이 드러나는데, 그 사설시조는 대부분 평민층이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평민 작가들의 작품들은 일상생활의 소재를 다루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구체적 소재가 다루어져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